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이죠. 그냥 잡설 푸는 곤잘씨의 곤잘소리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구태여 왜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주변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타로 카드 나도 한번 공부해 볼까? 근데 내가 샵을 차리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소소하게 이제 취미로 내가 나의 이런 상담을 하고 자가 리딩을 통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고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답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이 타로 카드라는 매체에 대하여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 사실을 저는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타로 공부 해봐야지 했다가 카드랑 책까지 모두 다 구매를 해놓고 난 이거 안 맞아, 안 할래, 이렇게 이제 아예 타로 공부를 관둬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의 타로 스터디, 그룹 스터디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랫동안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신데, 쭉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생업 때문에 생업이 바빠서 잠깐 생업에 집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이유로 타로를 이제 아예 그냥 손을 놓아버리시는 경우를 간혹 봤어요. 그중 가장 안타까운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타로 리딩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탐탁치 않아 했다. 나에 대해서 거의 욕을 하듯이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나도 기분 나쁜 상황에 리딩을 하다 보니 이 리딩이 좀 틀어지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하도 이제 타로 리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대를 했다. 너 그거에서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이 타로 리딩에 대해서 아예 타로 공부를 관둬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꾸준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선 타로를 공부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인격이 되어야 하고,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이 단단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타로를 공부하고 타로로 현업을 하고 싶다, 혹은 타로로 남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싶다 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정신적인 체력, 멘탈의 체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생소한 단어죠. 멘탈 체력, 이게 뭔 소리냐. 즉, 내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얼마나 텐션을 잘 낼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중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타로 리더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이 사람은 타로 공부를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행히도 이 멘탈 체력이라는 거는 내가 충분한 경험과 꾸준한 성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확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꽤나 늘리게 되면은 타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다 못해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 멘탈 체력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타로 리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히게 됐거든요. 뭐 어떤 친구가 이게 봐줬는데, 에이 그거 아닌데, 틀렸는데, 에이 타로 못 보네,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들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학교 축제 때 뭐 이제 한 셔플에 2,000원, 3,000원 받고 보다가 뺨을 맞은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솔직히 제가 잘못했다고 뺨을 때린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는 아직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을 좀 세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런다고 갑자기 효르륵 툭 이렇게 날아오면 좀 아니죠. 뭐 어찌됐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괴담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꽤나 좀 많이 힘들게 이제 리딩을 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타로도 서비스업이고, 그리고 그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줘야 하는데, 나는 맞춰주고 싶죠. 그 사람 잘 해주고 싶은데 카드가 응 아니야, 응 사실대로 말해야 돼, 응 이 사람 애인 못 사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온갖 이제 욕설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뭐 이제 물리적 폭행이 올 때도 있고 정말 멘탈을 박박 긁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닥친 상황에 있어서 정신적인 멘탈의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중요한 거는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 내가 얼마나 이걸 빨리 다 잡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뺨을 맞은 이후 화장실에 달려가서 이빨은 터진 데가 없고 볼이 찢어졌구만, 피가 나오는군 해서 피를 전부 다 뱉어내고 가글을 하고 앉자마자 온 손님의 리딩을 또 아주 또 즉흥적으로 잘 봤고요. 네. 이런 게 멘탈의 체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빠르게 중간점, 중심을 유지를 하고 빠르게 또한 리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멘탈이 쉽게 박살날 수도 있지만 이 박살난 멘탈이 쉽게 이제 치유가 되고 쉽게 복원이 되는 그런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로 리더분들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신 타로 리더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울증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타로 리더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상담 중에 티를 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분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만큼 타로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이 타로 공부라는 것을 실전에 적용을 하시고 나의 리딩이 됐든 남의 리딩이 됐든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멘탈적인 체력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돼, 정신적 이상이 있음 타로를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물론 뭐 그런 정신적 하자 혹은 애인과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로 리딩을 기가 차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고 유쾌한 캐릭터를 연기하지 못하는 연기자가 과연 메이저급이 될 수 있는가, 뭐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기에 타로 공부를 정말 심도 깊게 하시고 정말로 샵을 차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명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왜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제 썰을 하나 풀어볼까요? 제 손 위 오른쪽에 보면은 요렇게 봐야 빠를까요?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군 생활이 아닌 이제 공익 생활을 하면서 손가락이 작살이 났던, 손등이 작살이 났던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뭐 물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말을 하진 않겠지만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일을 하던 곳의 특색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박살이 났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빠를 거예요. 수술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1차 이후 재골절이 일어나서 2차를 했습니다. 우선 요 곳을 드릴로 우르르 하고 뚫어가지고 뼈에 이제 구멍을 내요. 그 다음에 철심을 박습니다. 그 상태로 깁스를 해요. 저는 그 상황에 요렇게 깁스를 한 상황에서도 오른손 요렇게 걸고 상담을 하러 나갔었어요. 상담을 하러 나가서 리딩을 했습니다. 아픈 티 전혀 안 냈고요. 물론 그 상담도 꽤나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도 꽤나 높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리딩을 했었고요. 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사를 와서 좀 적응이 힘들어서 저한테 텃세를 부리고 나름 좀 많이 괴롭히던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저인 줄 모르고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자리에 또 좋다고 쫄래쫄래 갔다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쫄았습니다. 얼었어요. 네. 그 얼굴을 솔직히 다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그 친구의 비아냥을 마주한 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얘는 고객이다 생각을 한 뒤에 타로 상담을 하게 된 게 딱 30초 걸렸습니다. 30초 뒤에 야 오랜만이다. 그래 어떻게 잘 지냈어?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나 이렇게 타로 이제 시작했어. 고등학생 때도 나 이런 거 했었는데 너 모르겠구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게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살갑게 리딩도 잘해줬습니다. 이후 재상담 요청까지 왔었어요. 네.
물론 그 재상담 이제 시간이 불발됐다 뭐했다 이런 이유로 좀 잘 못 받기는 했지만 일단 저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부할 수가 있어요. 멘탈의 체력이나 정말 강한 멘탈 혹은 복구가 빠른 멘탈은 타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 자체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성패의 그 갈림길이 된다. 그리고 솔직히 곤잘씨 즉 저의 멘탈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회복은 빠른 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솔직히 오버워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정치 먹고 뭐 이러면은 멘탈 짜게지고 패드립 날리고 이럽니다. 저 욕 잘해요. 네. 잘한다기보다 솔직히 좀 더럽게 합니다. 그렇게 막 욕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의 회복은 빠른 편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타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 타로 못 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멘탈이 짜게지지만 어느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찬사입니다. 그래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전곡을 찔렀구만. 나 이러다가 돗자리 펴고 도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칼춤추나 유후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철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점점 멘탈이 이제 늘어가다 보면은 공부도 오래 할 수 있게 되고 슬럼프에 대한 극복 또한 꽤나 빠르게 되고요. 여러모로 유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한번 흥미가 있어서 발을 들인 일에 쉽게 발을 빼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 이 멘탈적인 체력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타로 공부를 하든 어떤 생활을 하시든 이게 일상의 경험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면은 멘탈이 못 버텨요.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었어? 바로 한강물 가서 뛰어들 멘탈이면 도박을 하질 말아야겠죠. 돈을 뭐 빌리지도 않고 뭐라고 했다면 내 돈 다 꼴았다. 그래, 이것도 인생의 경험이야. 난 도박의 체질이 아니구만. 손 털고 일어나서 노가다를 하든 뭐라든 다시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흥미로운 일일수록 이곳에 올인하면은 금방 질리고 빠르게 지칩니다. 이 생각 매우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둘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다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모두 닫아버립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감정 상하면은 그 슬럼프가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늦게 가는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오버워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는데 실제 친구 중 이제 한 명이 굉장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어요. 걔는 뭐 힐러를 잡든 탱커를 잡든 다 딜러입니다. 지금은 손절을 한 친구고요. 루시오를 하는데 힐을 안 켜주고요. 적당히 속도를 켜야 되는데 속도도 안 켜주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궁극기 찍다가 떨어져 죽고요.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라인하르트는 딜러예요. 근접 딜러입니다. 그래놓고 겐지는 싫대요. 왜냐하면 용건 뽑아야 딜러일 수 있다고. 용건 뽑아야 근접 딜이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 친구 때문에 저는 플랫 승급전에서 미끄러져 내려져서 전 아직도 골드입니다. 흔히 요즘 용어로 골딱이라 그러죠. 딱 골딱이, 골드 현지인이 되었어요. 그 뒤로 죽어라 경쟁전을 해도 플래티넘으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1점 남겨주고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때 느꼈어요.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많은 걸 주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오래 즐기고 싶은 것은 감정적인 면을 아예 배제하고 보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타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책을 보라 그러냐? 뭐 타로 공부해라 이거냐? 아니죠. 요즘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 혹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가득 담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반대로 정말 이 책을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냐 할 정도의 졸작인 책들도 매우 많아요. 저는 두 가지 책을 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을 수 있죠. 일단 뭐 부처님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무소유 좋은 책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들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하는데 선행이 되는 거는 한 번쯤 인생 정말 최막단에 다다른 막장인 책을 하나 보는 거, 전 이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사보는구나 싶은 책 하나를 읽어보면은 이 똥은 이거 이러고 책을 버린 뒤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선녀 같다 싶어서 다 읽게 돼요. 그 지루한 내용을. 그렇게 되면서 그 지식과 지혜가 고스란히 나에게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 가지 지식을 지금 습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나에게 잘 적용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간략하게 독서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책을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상 작가의 날개와 오감도 등등 그 소설을 읽고 이해하려고 갖은 애를 쓴 뒤에 부처님과 관련된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책을 읽고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잡담이지만 말이 길었네요. 타로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멘탈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지금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재밌었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